다음 수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수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인수도 그대로 적어주면 돼.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인수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적어주면 되고요. 나머지 소인수도 그대로 적어주면요.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세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것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인수도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수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소인수까지 다 적어주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큰 수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인수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7이 최소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원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의 건널비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랑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면 밑넓이가 2개 있고요. 그리고 옆넓이가 있지.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옆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원기둥에서 밑넓이라는 것은 원이야. 그러면 원의 넓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옆넓이는 직사각형이지. 그럼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돼.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높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야.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옆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돼.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같고요. 세로의 길이는 높이랑 같으니까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의 공식 정리해 볼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야. 그리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고요.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원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